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불을 지폈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연임을 위해서 먼저 한마디 하겠다, 먼저 얘기를 꺼내겠다라는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암암리에 떠돌던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이 전당대회는 아마 역시 8월에 개최가 될 겁니다. 분위기상 한동훈하고 되게 겹칠 거예요. 한동훈이, 아마 정계 복귀를 하려고 당대표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못하면은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마를 한다면 그 전당대회, 국힘당 전당대회는 7월 내지 8월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연임하는 게 최근 글쎄, 이른바 삼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2번 했어요. 하지만 연임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비었다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임이 맞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물고 뜯는 애들이 생길 겁니다. 언론에서 물고 뜯을 거고요. 또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도 하기만 하면은 시비를 걸고 나섰던 수박들이 나설 거예요. 아마 박용진 이런 애들 빽깍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걸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살펴보는데, 그럼 도움이 되느냐, 연임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지난 2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지금 임기를 거의 마쳤는데 2년의 절반 이상을 뭐에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수박들하고 싸우는 거에 허비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선거 총선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진압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수박들은 길을 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일을 할 때가 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개혁을 위한 이 준비가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차를 고치는 시간이었지.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뒷바퀴가 펑크뻥 나고, 뒷바퀴를 갈아치웠더니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리고, 배터리 갈아치우고 났더니 기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기름까지 채우고 그 타이어 바꾸고 배터리 바꾸고 냉각수 채워놓고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악셀만 밟으면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끝났네. 여기서 그만둬야 돼? 이제부터 이제 막 나갈 건데, 가장 좋은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이재명 대표가 잠시 쉬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거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대신할 사람,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는 그 순간 검찰 또 물고 준동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건드리는 거지. 원내 제1당 180석에 육박하는 큰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표가 아닌 다음에는 검찰들이 또 바로 침탈하고 들어올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 또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돼.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이제부터 달려나갈 수 있어.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앞길을 막던 거 싹 치웠어. 이제 밟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국회 분위기도 다 갖춰졌고,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갈 거야. 이제 달려야 돼. 달리는 일만 남았어. 근데 여기서 그만둬?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재명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국민들한테 개혁의 성과를 가져오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정권이 없었을 때도, 야당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반면에 문제는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새끼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야. 이건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교통 정리했다고 또 시비 걸잖아. 당장 우원식 의원마저도 시비 걸고 나서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까지, 오늘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이었는데 무슨 명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냐고. 그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현장 부재 상태였다고. 부재 상태였는데 명심 어쩌란 말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우원식 의원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 당장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추미애
국회의장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시비를 털고 나오는데 연임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제일 그게 짜증나고 걱정돼요. 박용진 이런 애들 또 분명히 설칠걸? 이낙연도 설칠걸? 그리고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YTN도 이번에 그럴 거야. 예, 걔네들 갑자기 이 떨어진 똥 박용진하고 뭐 이낙연 이런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또 설훈 이런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씹어댈 겁니다. 이 상황이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과연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들 이재명 대표 연임 해놓고서도 막상 저렇게 설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아마 지지자들, 지금 뭐 여론조사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한 60% 이상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바란다고 합디다. 따라서 연임을 하겠다라고 공표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경쟁자도 아마 없을 거야. 하지만 그랬을 때 저 물고 늘어지는 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함께 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것도 뭔가 명분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싸한 명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돼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거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나요? 자, 이런 준비가 없이 연임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쩍벌님께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달짜님께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달짜님, 웬 60%? 100%죠? 라고 하셨어요. 자, 참,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수박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어. 그리고 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 수박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검사와 검찰 예새끼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어. 근데 이제 것들 다 떨쳐냈어, 이제 딱 1년만 하면은 딱 좋겠고, 1년만 딱 더 있으면 쭉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다만,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를 믿고 갑시다. 우리를 믿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건 좀 솔직히 무책임해. 예?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다는 얘기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좋아, 연임합시다. 근데 연임을 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어. 예측이 뻔히 돼. 그럼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 어떻게 돌파할 거냐고. 어떤 전략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임정현님께서는 연임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참. 글쎄,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전략이 있으면 연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2년을 다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딱 내가 1년만 하고 할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의원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들 불가피하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강행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위험,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대책이 없어요. 자, 우리 그걸 좀 고민해 봅시다. 저도 고민 열심히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설익은 것 같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느냐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 구더기 무서워도 구더기가 들끓는 한이 있더라도 장은 담궈야죠. 그런데 구더기를 걸러낼, 구더기를 막을 대책은 좀 세워놓고 담궈야죠. 그죠? 하다못해, 예, 장독에 이거, 이 거름망이라도, 그물망이라도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씌워놓고 장은 담궈야죠. 예. 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시키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건 아닙니다. 그래, 장 담그자고. 근데 구더기에 대한 대책 안 세울 거야? 구더기 대책 세우자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우금치님, 퇴임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서 폐룡 공격을 받는 중인데, 그래도 민주당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지지자들이 난리치면 그때서야 움직인 척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장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연임은 불가피하다 이거잖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뭐? 자, 그러면은 우려되는 리스크는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 방안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널 내놓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지금 없는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한번 고민하고 한 번 더 제가 이런 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이 자리 한번 좋은 우리 생각을 한번 모아봤으면 합니다. 김종숙님,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요. 하기사 장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구더기가 못 살긴 하죠. 자, 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통이랑 같은 편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우, 그런 짓 하는 놈이 아직도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예. 참. 황당하네요. 예. 행복블루님, 1년만 하신다고 하시면 됐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명분을 1년으로 잡으면 내가 딱 1년이 모자라다. 라고 하는 방법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